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재무장관을 둘러싼 지저분한 싸움이 대중에게 알려지다. 그리고 민주주의 도시화의 이혼을 주장하는 농촌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흥미로운 정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재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이 드디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라는 두 인물이 중심에 있는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새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후보 중 한 명인 하워드 루트닉은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로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인 스콧 베센트 역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죠.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루트닉을 강하게 지지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를 통해 루트닉이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역시 루트닉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했죠.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지지는 트럼프 보좌진 일부를 당혹스럽게 했고 트럼프 자신도 다른 후보를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베센트도 조용히 자신만의 로비 캠페인을 진행하며 트럼프의 경제 고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베센트는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공약을 강하게 옹호하며 폭스뉴스와 사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죠. 베센트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호하는 트럼프 측 일부 인사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트닉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회사는 테더의 준비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의 옹호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죠. 반면 베센트는 월가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더 잘 어울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재무장관 임명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그의 두 번째 임기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세금 개혁, 무역 협상, 연방 예산 등 다양한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죠. 트럼프는 과연 루트닉과 베센트 중 누구를 선택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지 고민 중입니다. 머스크와 루트닉은 선거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트럼프와의 회동에도 함께 참석해왔습니다. 머스크는 루트닉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면 월가의 금융기관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 임명 싸움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세 인물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죠. 여러분은 누가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농촌 지역이 대도시와의 분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도시가 주도하는 정치와 세금 정책에 불만을 느끼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촌 지역과 대도시 간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대도시가 주도하는 정책에 불만을 품은 농촌 지역에서 우리는 이주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 카운티들이 시카고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정치적 지배에 반대하며 뉴일리노이라는 새로운 주를 만들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뉴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도시가 농촌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 전체를 운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뉴일리노이 운동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쿡 카운티 시카고가 위치한 곳과 주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시카고 없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 캘리포니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일단 공산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며 대도시 중심의 정책이 농촌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새로운 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남북 전쟁 시기 웨스트 버지니아가 버지니아에서 분리된 몇 가지 예외만 존재합니다. 특히 일리노이의 경우 주 남부 지역이 현재 북부에서 흘러오는 세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립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일리노이 운동을 주도하는 제이치 메디슨이 운동이죠. 남부 지역에 경제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쿡 카운티 없이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뉴 캘리포니아 운동을 이끄는 폴 프레스턴은 현재 캘리포니아 정부를 기술적으로 연방에서 이미 탈퇴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헌법을 통해 주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말합니다. 필지오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법과 규제를 만든다며 분리운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인 저스틴 니콜스는 분리보다는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며 갈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리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의 지역 간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도시는 효율성을 위해 농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이런 분리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